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부 사이에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할 것인가 가정을 지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7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물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여러분은 어떤 벌어진 상황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야 되면은 그 상황에 압도돼서 지금 이제 이 관계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관계를 그래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와 관계없이 저 사람하고의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결심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 결심이 확고하게 서야 처음에 몇 %에서 출발을 했든 이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갈 지금 마음의 힘이 나에게 있는지, 결심이 섰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벌어진 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그게 배우자의 외도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내가 예의 바르게 그 사람을 막 응징하고 싶어하고 내 분풀이를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더 막 비참하게 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끝까지 평화적으로 조율할 의지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래 이거 회복을 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지금 이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끝까지 평화적으로 잘 조율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매 순간 속에서 나는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고 나는 응징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비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벌을 주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안 해도 그냥 본인이 혼자 제 풀에 정말 견딜 수 없어져서 포기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 아무리 불편한 사안이라 해도 끝까지 평화적으로 조율할 의지가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다면 네 번째는, 상대의 원하는 바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이 내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원하는 바를 진심으로 내가 알고자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알고자 하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수용하고 나도 내가 수용하면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요인을 인정하고, 그게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한쪽에만 항상 이 관계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고의적이지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선천적인 것, 또 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는 굉장히 힘든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그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꼭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결심이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대부분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그 모든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두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균열을 그냥 애써 외면하고 너도 노력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못 참게 된 누군가가 먼저 터뜨렸을 뿐인 일인 거죠. 그 불안 요소는 이미 오래전에 가정 안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기심이에요.
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 관계나 상대보다 언제나 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분이 노력을 하기로 하셨다면 개인의 자유를, 각각의 개인의 자유죠. 그것은 곧 개인의 이기심 같은 것들을 더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할 결심이 있는가예요. 이 결심이 있어야 앞전에서 말씀드릴 어떤 관계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7번째는요. 이렇게 서로 노력을 했어요. 막 유책자는 유책자대로 힘들어요.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네가 다 저질러 놓고 네가 뭐가 힘드냐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유책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피해 배우자보다도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배우자는 야, 너 때문이야 라고라도 할 수 있죠. 유책 배우자는 자기 자책감, 수치감도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피해 배우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한 내색도 안 해요. 어떻게 용서를 그거밖에 구하지 않죠? 용서를 제대로 구해야죠. 이제 제가 그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풀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죠. 본인도 그 제대로 된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어요. 피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대로 힘들게, 유책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대로 막 수치심에 몸을 떨면서 또 괜찮은 척 하면서, 왜? 그 사람들도 자기가 너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 나 진짜 잘못했고 내 자신이 쓰레기 같아, 이것까지 진짜 고백하면 자기 존재가 정말 쓰레기처럼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 자존감이 약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지금 그 위태로운 관계에서 그래도 유책자가 되지 않은 피해 배우자가 상태는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도 더 못한 상대한테 무언가를 계속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고 물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6번까지의 관계를 노력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회한이 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의외로 너무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하는 거 있죠. 비 부슬부슬 오면 내 다리 내놔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잘했을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 잠자리에 들었는데 막 잠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막 이런,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건 지금 둘이 관계를 막 조율하면서 겪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노력을 해보고 뭘 할 수도 없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그런 회한은 안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한때는 또 여러분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저 사람 막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았잖아요. 막 밤에 막 심장 벌렁거려가지고 막 그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둘 사이에 막 아이도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들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난날, 지금 뭐 관계가 혹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난날에 부부의 관계 의미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정말 그것에 대한 존중.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정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이 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도저히 조율이 안 될 경우에 신사적으로 서로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말고 합리적으로, 내가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으니까 너는 너 한 번
고생 좀 해봐. 너 한번 가슴이 찢어져봐.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 지금 나는 시원한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막 그 사이에 막 어른도 안 되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계속 그런 감정, 그래 너는 당해도 쌌어 막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덤까지 가면 너무 좋겠으나 신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도 앞으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성수를 향해서 나아가게 부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나 이제 성숙해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로 내가 오늘 선택했던 게 훗날에 내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근사한 무엇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내 자녀가 덜 상처받아야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고요. 내 배우자가 덜 상처받아야 내 자녀에게 그 나쁜 게 덜 가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고요. 진짜 자녀가 있다면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관뚜껑 덮고 눕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인연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계속 관계가 돼서 어쨌든 우리의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없는데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더 원수 되겠다 결론이 나셨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또 가장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최선을 선택하셔서 막 서로 욕하고 악다구니 하면서 끝내지 마시고 예의 바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 해도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말이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할 때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있다면 아이 위주로, 그 다음에 분명히 상대가 함께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의 노력이 내 양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그 사람의 수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끝내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하는 것을. 그리고 나도 더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끝내는 게 내 삶의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끝을 내시는 게 옳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나 이혼할 준비도 전혀 안 됐어.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 뭐 자녀들을 테이크케어 해야 될 어떤 기반도 없어. 그런데 뭐 또 상대는 또 뭐 또 잘 해보지. 막 이런 상황인데 헤어지는 건 언제나 후회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이 조언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